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김 PD님. 예.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 계속 빠지는 추이인 건 분명하죠? 예, 뭐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이미 빠졌죠. 예. 글쎄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락세인가요? 사실 촛불 국면에서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 이 뭐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정도로 보였는데 말이죠. 한 자릿수 이내로 그 격차가 좁혀진 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그 촛불 국면에서 박원순 시장보다 반발 먼저 앞서서 치고 나갔었고, 지금 당시를 복귀해 보면 그 탄핵 이야기 못 꺼내던 시절이에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또 역풍을 만다 저쪽 해가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던 시절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가서 말 그대로 강물에 국민들의 뜻에 몸을 맡겼죠. 그리고 그 강물과 함께 무섭게 지지를 치고 올라갔었는데요. 그 부상으로 놓고 보면 그 12월 경에 있었던 우산론 논쟁 속에서 이제 반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지지율이 절반으로 뚝 꺾인 다음에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반문재인이구나. 심지어는 저 국민의당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구나. 이런 그 이미지, 프레임이 씌워지면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제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재명 시장 측을 제가 직접 취재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시국이 요즘 워낙 시국이라 뭔 말을 한마디만 잘못해도 워낙 세게 당해서 당하는 건 아니죠. 비판 들을 건 듣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드린 얘기 이제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말씀 좀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 본인이 2등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당시에는 문재인이란 1강 체제에 이재명 1중, 그다음에 다 약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재명 시장의 우산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중약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책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세력이 하나로 모이면 그 당시 1등 후보인 문재인과 1대1 강대강으로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그 제안 당시에 이것을 반문 프레임으로 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언제나 2등, 3등 하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1등을 꺾어놓고 2등, 3등이 다시 겨루길 바라는 거니까요. 이건 문재인이 싫다라기보다는 당시 강세이던 문재인 후보 외의 사람들이 같이 정책적 연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12월 초, 한 12월 10일경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지사 측의 캠프도 이런 기본 틀에 동의를 다 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산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같이 어울리셔서 아주 새벽까지 거의 해 뜰 때까지 같이 술잔도 기울이면서 의기투합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틀 후쯤 됐나? 12일에 안지사가 이제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시장의 우산론은 반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면서 이재명 시장의 반문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캠프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이네요. 이재명 캠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안희정 캠프 측의 반론을 따로 들어본 것은 아니라서 판단은 우리 청자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을 직접 공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경선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런 주장은 사실은 상당히 맞죠. 이재명 시장의 기본 지지 그룹도 보면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노사모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요. 노무현 정신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승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그 반문 프레임에 휘말리게 되면서부터 지지율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더해지는 것이 이제 손가혁의 움직임이었죠. 손가혁? 그게 뭡니까? 손가락 혁명군? 이렇게 해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나와서
그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마타도어들을 퍼뜨리다가 이제 캡처돼서 날라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것을 뭐 직접 지휘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벌어졌고, 예, 당시에 보면 이제 좀 볼썽사나운 얘기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죠. 뭐 이제 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증이란 이유로 흑색 선전이 난무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일종의 패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 경선인단 모집을 손가락에서 열심히 한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예전에도 우리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것의 취지가 원래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투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활동은 당연히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문재인 캠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던 그룹 중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혹시 친노그룹 이런 분들이 좀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좀 분석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뭐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항을 하면은 이건 뭐, 주저없이 그냥 공격을 당하고, 뭐 그야말로, 급전직하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 친문 패권주의의 단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가장 가까워 보이잖아요. 둘 다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래서 실은 뭐 안희정과 문재인은 뭐 서로 그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로서 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태 타이거스와 쌍방울 라이더스의 관계, 뭐 이런 정도의 관계로서 결국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두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친문 정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의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이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만 봐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율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친문 패권이라고 하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지금 문재인이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간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해서 친문 패권을 주장하면 전 그건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표가 쥐락펴락할 정도로 정말 그 친문 그룹들이 패권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을 찍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문재인 후보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선 어김없이 그 지지율 철퇴가 내려졌다라고 보는, 그렇게 주장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문재인 후보가 혹은 안희정 후보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뭐 전 국민 여론 정도는 휘어잡는 사람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시장 뭐 대과도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 지지율이 빠지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 이 장점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만들어 낸 것일 텐데, 이런 국면에서 이재명 시장은 이제 뭐 한물 간 겁니까? 이제 뭐 회복의 그 여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전 그 캠프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장하고 이야기한 것은 안희정 지사 본인은 아니고 안희정 캠프 측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이 우산론과 관련돼서 차후 보고를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다면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에게 뭐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캠프 측의 의견을 전달해서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된 거니까. 근데 이런 이제 비공개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안희정 지사의 이런 말이 나갔다는 것은, 이걸 뭐 안희정 캠프 측이 이런 작전을 만들어서 뒤통수를 쳤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문제인데, 여하튼 저는 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것은 이제 이재명 캠프 측의 주장이고 안희정 캠프 측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추후에 또 더 보강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이재명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정치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예. 라이프 스토리. 예. 그냥 잘 살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 대통령이 잘 안 돼요. 정몽준 같은. 예, 그렇죠. 역경의 고비를 넘는 걸 좋아하죠. 지금 현재 뭐 그 산재로 후각도 잃었고 팔에도 장애가 있고 이 공원 출신의 그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하고 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류에 어긋나지만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떤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초심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항상 그 부족한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번에 전 이 출정식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뜻은 충분히 알겠거든요. 나는 노동자의 편이고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스토리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 캠프가 잘못하는 건지 후보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 안희정 후보가 됐든 뭐 문재인 후보가 됐든. 근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이런 뭐 청년 배당이라든지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 절감 사례, 그다음에 이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나서 부채에서 벗어난 사례 등등 해서 국가 예산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들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각을 못 시키고 자꾸 남하고의 어떤 꼬투리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지 참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이건 캠프가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중학교에서 노조교육 해야 된다, 노동에 관련된 교육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 정말 감명 깊었거든요. 예. 저 역시도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뭔지를 그때부터 알아야 사회에 나가서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노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양 만들어서 뭐 감방갈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일처럼 만들어버린 게 좀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이재명 시장이 이런 데 있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앞서 나가는 거 저는 되게 좋은 모습이라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강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라. 남 비판으로 자신의 선명성, 차별성 이걸 드러내려 하지 말고. 네네. 예.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제 남을 딛고 올라서는 식의 정치는 구태의 정치죠. 예. 저희가 뭐 네네, 이재명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회복할 여지가 있는가를 짚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의 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또 그렇게 재미있는 경선을 만들어내야 사실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취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하락세를 분석해 본 것입니다. 한마디만 좀 더 보태고 싶은데요. 예.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뭐 꺾고 대선 후보를 거머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예, 뭐 선거라는 건 해봐야 알지만 그런데 여튼 우리 버니 샌더스의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대선 후보는 힐러리가 됐지만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열망과 그 뜨거움은 결국 그 버니 샌더스가 갖고 있던 정책에 대한 지지였고요. 그 지지는 결국 힐러리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정책들 그러고 이제 과감한 정책들 많이 제안해 주셨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시장 버니 샌더스처럼 끝까지 열심히 싸워주시길 바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낮아진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잘 발현될 수 있게 끝까지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좀 국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갑자기 노선이 뭐 우클릭한다든지 중도화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나요? 이재명 시장이? 전 이재명 시장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정책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관성이 있어야죠, 사람이. 예, 지조도 있고. 네, 그렇죠.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예, 예.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봄으로 인해서 환호하게 되고 새로 깨닫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